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딥러닝 네트워크를 학습할 때 사용되는 데이터 아규멘테이션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우선 데이터 아규멘테이션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나요? 데이터 아규멘테이션은 입력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해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는 방법인데요. 다른 말로는 프리프로세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아규멘테이션을 사용하면 데이터의 다양성을 부과해 네트워크가 더 강인하게 학습되는 효과가 있으며 트레이닝 데이터에 오버피팅이 되지 않습니다. 즉 레귤러제이션의 효과도 있는 셈이죠. 딥러닝이 음성인식, 문자열 처리, 영상인식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만큼 데이터 아규멘테이션도 그 분야에 알맞도록 사용되는데요. 특히 이미지를 이용하는 딥러닝에서도 다양한 문제를 데이터 아규멘테이션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왜냐하면 각 문제별로 영상과 정답 영상들의 형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볼까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는 한 이미지가 하나의 정답으로 매칭이 되지만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모든 픽셀 각각의 정답 값이 필요하죠. 따라서 문제에 따라 적용되는 데이터 아규멘테이션 방법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이러한 차이 때문에 같은 데이터 아규멘테이션 방법을 문제에 따라서는 적용하기 어렵거나 적용해도 의미가 없는 경우까지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중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방법들을 간략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노멀라이즈. 일반적인 컬러 이미지는 한 채널당 8비트씩 3개의 채널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채널의 값은 0에서 255의 범위를 가집니다. 이런 이미지를 그대로 네트워크의 입력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대로 사용하면 최소값인 0과 최대값인 255의 차이가 너무 커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즉 여러 컨볼루션을 통해도 값이 큰 쪽에만 민감하고 작은 값들은 무시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이미지를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노멀라이즈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0에서 1 사이로 바꾼다고 해도 여전히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데이터의 평균 값을 구해 이 평균 값이 중심이 되도록 합니다. 이때 데이터의 평균 값을 모를 경우에는 0.5의 값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분포 자체는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으므로 데이터의 분포가 고르도록 해주기 위해서 표준 편차 값을 구하여 고르게 분포하도록 만들어요.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노멀리제이션을 한 새로운 데이터는 평균 값을 빼주고 그 값을 표준 편차로 나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하면 이 그림처럼 데이터 분포가 중심에 가까워질 수 있죠. 이 그림은 데이터의 평균 값을 0으로 하고 표준 편차를 1로 했을 때의 모습이에요. 이 방법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미지 처리 방법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 아규멘테이션 방법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1. 랜덤 플립 앤 로테이트. 이미지를 좌우 또는 상하로 반전을 하면 데이터의 다양성을 부과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회전이 된 경우에도 오브젝트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하는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랜덤 플립 앤 로테이트라는 이름과 같이 입력 영상 자체를 랜덤리하게 좌우, 상하 반전을 해주거나 이미지를 시계 방향 등 랜덤한 값으로 회전을 해주는 거예요. 이를 통해 입력 데이터를 더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데이터 아규멘테이션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나 스테레오 매칭과 같은 픽셀별로 정답이 있는 경우에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을 하더라도 좌우 반전 정도만 사용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나 스테레오 매칭 같은 문제는 위치에 대한 정보도 중요하다는 데 있어요. 이미지가 회전하거나 반전하면 정보가 제대로 학습되지 않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하늘은 일반적으로 이미지 상단에 존재해야 되는데 상하 반전을 통해 하늘이 아래에 존재한다면 이상한 이미지가 되겠죠. 하여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나 스테레오 매칭은 랜덤 플립이나 로테이트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2. 크로핑. 크로핑은 데이터의 일부분만 자르는 방법이에요. 일반적으로 입력 이미지가 너무 클 때 메모리의 효율성을 위해 이미지를 일부 잘라서 사용하죠. 중심이 되는 오브젝트만 보고 싶을 때 적용되는 센터 크롭 방법이 있고 또 다양한 이미지 스케일이 강하도록 유도하는 랜덤 스케일 크롭 방법이 있습니다. 랜덤 스케일 크롭을 할 때도 이미지의 중심을 기준으로 자를 수도 있고 랜덤한 위치에서 자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크로핑을 사용하면 메모리의 효율도 높이면서 다양한 스케일의 영상에 대해서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딥러닝의 성능이 높아집니다. 3. 칼라지터. 칼라지터는 입력 이미지의 컬러 값과 밝기를 랜덤하게 조절하는 방법이에요. 밝기와 컬러 값을 조절해도 이미지 내의 오브젝트는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의 다양성을 부과할 수 있어요. 마치 스노우 어플리케이션의 컬러 필터처럼 사용되는 거죠. 이 그림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이미지가 원본인데요. 두 번째 이미지부터는 밝기 값과 컬러 값을 랜덤하게 조절한 것이죠. 사람의 형체는 그대로이지만 밝기와 컬러가 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블러 앤 노이즈. 입력 영상에 가우시안 필터를 씌워 흐릿하게 영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랜덤한 노이즈를 추가하여 이미지를 변환해주는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을 통해 딥러닝이 노이즈나 블러가 추가된 선명하지 않은 영상에서도 강인하도록 학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블러의 결과와 노이즈가 추가된 결과를 확실히 구분하기 위해 심하게 설정한 거고요. 보통은 이 정도로까지 심하게는 하지 않습니다. 5번째, 패딩.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는 입력 이미지 사이즈를 작게 하게 되면 동일한 사이즈로 만들어주어야 해요. 그래서 이미지의 버터값을 채워줘야 되는데 이는 다양한 방법이 있죠. 0으로 채워주거나 바로 근처의 픽셀 값으로 채워주거나 또는 반대편 위치의 값으로 채워주는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합니다. 실제 예시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이 그림처럼 이미지 사이즈를 조절하게 되면 같은 크기의 이미지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빈 부분을 어떤 값으로든 채워줘야 합니다. 그림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인 제로 패딩으로 보더 값을 0으로 까만색으로 채워준 결과입니다. 6번째, 랜덤 어파인. 입력 이미지의 회전, 이동, 스케일 변화 등을 모두 한 번에 적용하는 것을 어파인 변환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변환을 통해 이미지를 다양화할 수 있어요. 회전도 하며 위치도 함께 이동시키는 방법이죠. 7번째, 랜덤 퍼스펙티브. 이미지를 단순히 한 축을 기준으로만 회전하는 것이 아닌 3개의 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방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원근을 조정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요. 이러한 방법도 실제 이미지에서는 있을 수 있는 회전이기 때문에 랜덤 퍼스펙티브를 통해 데이터를 다양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핸드폰으로 어떤 책을 찍었다고 할 때 완벽히 정면에서 찍지 않는 경우도 많지요. 이럴 때는 퍼스펙티브 아규멘테이션을 적용하여 딥러닝을 학습시키면 인식률이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미지를 이용해 딥러닝을 학습할 때 주로 사용하는 데이터 아규멘테이션 방법들을 알아봤어요. 물론 위에서 소개드린 방법들 외에도 더 다양한 방법들도 많고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연구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런 아규멘테이션 방법은 보통 라이브러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많고 파이토치에서 다양한 아규멘테이션 코드와 예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아규멘테이션은 사소한 것 같지만 데이터를 다양화시킬 수 있고 또 실질적인 환경에 강인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딥러닝 네트워크의 성능을 높이는 가장 필수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같은 네트워크와 같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을 해도 데이터 아규멘테이션을 통해 더 높은 성능을 낼 수도 있죠. 다만 그 문제에 맞게 적용해야 하며 항상 더 좋은 성능을 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이러한 데이터의 다양화를 통해 트레이닝 셋에 오버피팅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데이터 아규멘테이션을 통해 딥러닝 성능을 향상시켜보세요. 그럼 모두 안녕!